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오늘은요, 간단하게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서 그 로즈모터스를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로즈모터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영상을 가질 거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은 그 미국의 내마녀의 날이었잖아요. 내마녀의 날이 언제 있냐면 3월, 6월, 9월, 12월에 있고요. 세 번째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었잖아요. 역시나 그 변동성은 많았고요. 다행스럽게 그 지금 나스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도 많이 떨어져서 주가의 변동성도 컸잖아요. 그나마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게 지금 유가가 왜 떨어졌냐면 미국이랑 러시아랑 갈등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유가가 떨어졌고요. 지금 보면 뉴스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사 내용이 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설전이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 조치 등으로 선제 공격을 할 경우 러시아가 보유한 막대한 원유를 시장에 풀어버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데요. 네. 그나마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뉴스에서 여기 SLL 완화 조치 연장 안기로 이달 말 종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LL 같은 경우는 그 실제 그 은행들 있잖아요. 실제 은행들이 3%에서 5% 정도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1%만 가지고 있어도 뭐 상관은 안 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연준에서 터치를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연장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들은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SLR 완화 조치가 연장 안할 경우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매도해야 돼요. 매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고요.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한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은행들의 자본 상태가 좋아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금리가 올라가신다고 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프레드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보시면 이게 나스닥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10년 수익률이잖아요. 10년 국채.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갔죠, 같이. 예. 여기도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죠. 예. 금리가 올라갔는데 나스닥도 올라갔죠. 저희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은행들의 주식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자인데요. 오늘자 빅테크들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페이스북이라든지. 근데 여기 금융주 한번 보세요. 파이낸셜. 네, 그 대신 은행주들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SLR을 연장을 안 하면 은행들의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 돈들이 뭐 기술주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0.25%예요.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준의 금리는 계속 0.25%로 유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이 물가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연준에서 허용을 할 겁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신호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지금 주식시장은 긍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즈모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로즈모터스 지금 차트인데요. 요즘 로즈모터스가 힌덴버그 리서치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즈모터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거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 더블탑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쌍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상승 추세에서 지금 보시는 이런 상승 추세선 있죠? 이 상승 추세선에서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추세가 붕괴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쌍봉이 생겼어요. 예? 이렇게 쌍봉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승 추세선이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쌍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쌍봉과 대비해서 쌍바닥에 있는데요. 쌍바닥은 이제 상승 추세선으로 가기 위한 그런 선인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그런 선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더블탑이고, 예, 지금 더블탑이고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선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 추세선이 붕괴가 됐죠. 예, 그러면 이때부터는 진지하게 매도를 하실지 안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시그널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지금 이런 차트 보는 법은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즈모터스 힌덴버그 리서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로즈타운을 얘기하기에 앞서 힌덴버그 리서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힌덴버그는 유명하죠. 테슬라 공매도로도 유명했고, 그 다음에 니콜라 공매도라도 유명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요번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로즈타운 같은 경우는 스펙 기업으로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럼 매출이 있겠나요? 이익이 있었겠나요? 기술력 하나로 상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이런 자본도 없는 기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공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을 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공매도는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공매도 리포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은 좋아요. 다만 요번 같은 경우는 좀 어이없게 저희 같은 개미들의 주식을 일부러 매도를 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돌아와서 힌덴버그 리서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로스타운 모터스 CEO가 우리는 선주문 했다라고 했죠. 10만 대가 픽업 트럭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힌덴버그에서는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 내용이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로즈타운의 모터스 주문 계약은 신기루와 같다며 개발 중인 전기 트럭의 수요를 보여주기 위해 허구의 선 주문서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 10만 대요. 그래서 퇴사한 전직 직원이나 협력사들의 증언 및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로즈타운은 개발 중인 트럭에 선 주문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외부 컨설팅 그룹에 일정 부분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CEO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회사 측이 시장 수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설턴트에게 돈을 지불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것에 대해 주문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으며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근데 CEO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이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도 SEC에서 어느 정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그 SEC에 제출한 공시서류에는 로즈타운 모터스는 현재 고객이나 구속력 있는 주문은 없다며 선주문이 실제 판매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CEO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꼬리를 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SEC에다가 그 서류를 통해서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힌덴버그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요번에 SEC, 그러니까 요번에 로즈모터스 타운이 그 지금 발표한 지금 SEC 공시 자료인데요. 지금 여기에도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의문을 갖자라는 거죠. 다만 저는 강조드리지만 이 로즈타운 모터스 주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즈타운 모터스가 공매도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 너무 억울한 심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힌덴버그 리서치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 이스케어드 에너지가 있잖아요. 7억 3,500만 달러의 그 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힌덴버그는 이건 사기다. 예, 이건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뭐 얘네들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 스퀘어드 에너지는 텍사스의 작은 주거 지역에 위치했으며 자동차 관련 업무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힌덴버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이런 곳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죠. CEO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 선 주문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히 구매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 주문한 업체들 중 일부는 상업용 운송망이 없는 중개 업체들도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상황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로즈타운 모터스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런 걸 발표를 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 공매도, 지금 힌덴버그 같은 경우는 항상 최악인 상황들만 골라 잡아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매도 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로즈타운이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최소 3년 이상이 지연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CEO는 즉각적으로 그 반박을 했죠. 이달 중 시제품을 만들고 오는 9월에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배터리팩 제조를 위한 많은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늦춰진 거는 당연하죠. 지금 로즈타운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도 공장이 멈췄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힌덴버그가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힌덴버그 리서치가 또 한 번 얘기를 한 게 있죠. 힌덴버그 리서치는요, 경찰 사건 보고서를 인용해 로즈타운이 1월 제작한 신형 전기 트럭이 첫 도로 주행 테스트에서 10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CEO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죠. 그것은 조립 중 한 기술자가 실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사건들은 지금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LG화학도 계속 배터리팩에서 뭐 지금 화재가 난다 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신생기업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었겠나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어쨌든 완벽한 픽업 트럭이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번 힌덴버그 리서치는 너무 끼워 맞추기식 리서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CEO가 요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SEC 정보를 제공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SEC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CEO가 어쨌든 간에 제 힌덴버그 리서치라든지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무언가 그거에 맞춰서 계속 반박을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불안하게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힌덴버그한테 공격을 받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로즈타운 모터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지금 픽업 트럭을 빨리 생산을 해야 이 문제가 다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로즈타운 모터스가 이 고점에서 여기밖에 안 빠졌죠.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는 퀀텀 스케이프예요. 이건 퀀텀 스케이프고요. 이건 2양이에요. 이건 2양이고 이거는 퀀텀 스케이프예요. 지금 뭐냐? 퀀텀 스케이프도 사기 사건 때문에 쭉 내려갔죠. 근데 2양 동안 보시면 뭐 공장이 사기다, 뭐 사람이 없다, 뭐 그러는 바람에 주가가 쭉 내려갔죠. 근데 로즈타운 모터스는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진 거죠? 거의 떨어지지 않았죠. 이 말뜻은 좀 퀀텀스케이프랑 이양처럼 로즈모터스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단순히 공매도로 인해서 힌덴버그가 자본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로즈타운 모터스는 GM으로부터 9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GM이 미치지 않고서 이 돈을 투자를 했을까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다만 전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직 매출이라 이득이 발생 안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건 맞아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느라 좀 더 로즈타운 모터스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로즈타운 모터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도 아니고 다만 구독자님께서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런 회사를 투자하실 때는 기술력만 보고 투자하신다. 좋아요. 좋은데 항상 그 자기 자산의 뭐 1% 내지 2%까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또한 지금 북미 트럭 시장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테슬라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북미 픽업 트럭 시장 수요가 거의 300만 대가 넘어요. 네, 300만 대가 넘는데 지금 보시면 클라이슬러, 포드, GM이 있어요. 가장 큰 경쟁사가 있죠. 근데 이 시장에 테슬라까지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지금 적재량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죠. 월등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로즈타운 모터스도 좋은데 좋은 기술인 맞아요. 좋은 기술은 맞지만 과연 그 로즈타운 모터스가 얼마나 이 시장에서 가능성 있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포드, GM도 있는데 어떻게 이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테슬라처럼 지금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속 충전 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한 50%가 넘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레벨 2 충전 기준이랑 그 다음에 고속 충전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월등하게 높죠. 예, 고속 충전에서. 레벨 2는 보통 가정에서 많이 쓰겠죠. 예, 근데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 충전소라든지 다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파일을 지금 테슬라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슬라가 이런 배터리 충전도 구독형으로 갈 텐데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겠지 로즈모터스 차량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규모의 경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